How many wives wait at Troy's gates for husbands they'll never see again? Perhaps your brother can comfort them. I hear he's good at charming other men's wives. 고대 그리스 신화 속 최강의 전사로 불리는 아킬레우스와 고대 그리스의 신화는 잘 몰라도 이 거대한 목마는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신들의 전쟁을 그려낸 영화 트로이 속의 숨겨진 디테일과 오게티를 찾아봤습니다. 참고로 왼쪽 상단의 검은색 동그라미는 비하인드 스토리, 빨간색은 오게티를 표시합니다. 트로이는 1억 8,500만 달러의 제작비로 4억 8천만 달러, 하나로 대략 7천억 원을 벌어들이면서 2004년 글로벌 흥행 순위 8위를 기록했습니다. 당시의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에 이 정도 제작비가 투자된 사례는 터미네이터 3밖에 없을 만큼 감독과 배우들에 대한 높은 신뢰를 보여주기도 했는데 예상대로 기대에 부응하며 흥행에는 성공했습니다. 평가는 로튼토마토 56%, 메타크리틱 56점, IMDb 7.3으로 특히 평론가와 관객 사이에서 평가가 엇갈리는 편입니다. 전형적인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라는 점에서 오락성만큼은 대중적으로 큰 호평을 받았지만 반대로 전형적인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라는 이유로 혹평을 받기도 했는데요. 특히 평론가 사이에서는 원작인 일리아스와 차이점을 지적하며 지나치게 상업적으로만 제작되어 깊이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트로이의 전쟁은 신들과의 싸움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영화 속에서는 신의 존재를 완전히 배제하며 아킬레우스도 단순히 싸움을 존나 잘하는 일반인처럼 묘사되어 신들에 대한 플롯을 전부 생략해버린 것도 호불호가 갈릴만한 부분인데요. 하지만 연출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브레이브하트나 글래디에이터 같은 서사 대작에 견줄만한 영향을 준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메넬라우스의 아내 헬레네와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가 바람을 피우면서 결국 전쟁으로 이어지며 영화가 시작하는데요. 영화의 전체적인 플롯에 가장 중요한 역을 맡은 헬레네는 원래 등장시킬 계획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감독이 그리스 신화 속 최고의 미녀라는 명성에 관객들의 기대를 충족할 만한 여배우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제작사의 고집으로 결국 헬레네의 등장이 확정되었고 어차피 욕먹을 거 감독은 차라리 듣보잡 배우를 캐스팅하는 게 낫겠다 싶어 프랑스에서 활동 중이었던 무명 배우를 선택했는데 결과적으로 트로이는 다이앤 크루거의 첫 할리우드 데뷔작이 되었습니다. 아킬레우스와 미르미돈 부대가 트로이에 도착하자 활세례로 따뜻하게 반겨주는 장면에서 이때 화살에 맞고 쓰러지는 군사로부터 전쟁 영화에서 빠질 수 없는 비레른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영화 속 첫 번째 오게티로 비명소리가 들린 직후 몇 프레임 동안 배의 맨 위쪽에서 메가폰을 들고 엑스트라들에게 지시하는 제작진이 살짝 보입니다. 트로이와 그리스 연합군의 첫 전투 중 아킬레우스가 아폴론 동상의 목을 치며 하늘을 바라보는 장면은 영화 초반부터 원작과의 차이를 알리기 위한 메시지로도 볼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서사시에서는 아킬레우스가 죽은 원인이 바로 아폴론이었기 때문인데요. 불사신과 다름없던 아킬레우스의 유일한 단점을 독화살로 쏘라고 파리스에게 전한 것이 아폴론입니다. 그 외에도 아폴론 신전의 사제들을 모조리 죽여버리고 포로로 잡혀온 브리세이스를 보며 분노한 아폴론은 그리스군에게 전염병을 퍼뜨려 저주를 내려버리는데 결국 아킬레우스는 엄마이자 바다의 여신 테티스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고 결국 제우스까지 개입해 꿈의 신 모르페우스와 무지개의 여신 이리스까지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게 원작 일리아스의 서막입니다. 하지만 신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아폴론 동상의 목을 쳐내는 건 영화의 전반적인 톤을 관객들에게 미리 알리는 장면 속 디테일로 해석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킬레우스의 활약으로 첫 전투를 승리로 이끈 뒤 정작 아킬레우스를 꼬드겨 전쟁에 끌어들인 오디세우스가 제일 늦게 도착하자 한마디 던지는데요. If you sailed any slower, the war would be over. I don't mind missing the start, as long as I'm here at the end. My lord. 이것 또한 고대 그리스 신화를 좀 아는 관객들을 위한 일종의 팬서비스 대사로도 볼 수 있는데 고대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오디세우스는 트로이 전쟁에 참여하면 20년간 집에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는 예언을 듣고 미친 척하며 병역을 회피하려 했고 아킬레우스는 전쟁에 나가면 뒤진다는 예언을 듣고 여장을 한 채 병역을 기피하는데요. 하지만 오디세우스의 미친 척 꼼수가 뽀록나서 결국 전쟁에 끌려가고 지만 끌려가는 게 억울하다며 여장으로 병역 기피를 시도한 아킬레우스도 고발해 같이 끌고 갑니다. 그리고 가장 늦게 왔다고 투덜대는 아킬레스와 전쟁 끝에 살아남는 건 자신이면 된다고 하는 오디세우스의 대사는 If you sailed any slower, the war would be over. I don't mind missing the start, as long as I'm here at the end. 예언대로 아킬레우스는 전쟁 중에 죽고 오디세우스는 끝까지 살아남아 20년 뒤 가장 늦게 그리스로 돌아온 신화를 참조한 대사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리스 신화 책에서는 오디세우스가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담아낸 이야기 오디세이아로 끝을 맺습니다. 트로이 성벽 앞에서 2차 전투가 벌어질 때 그리스 신화 속 영웅 아이아스가 거대한 망치를 들고 트로이 군사들의 뚝배기를 깨는 장면에서 왼쪽 끝에 보면 두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카메라맨이 너무 대놓고 보입니다. 제가 여태껏 다룬 영화들 중 이렇게까지 카메라맨이 풀샷으로 출연한 건 해리포터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물론 이 실수도 모르고 보면 놓치기 쉬운 오게티입니다. 아이아스의 거대한 해모에도 작은 오게티를 하나 발견했는데요. 헥토르와의 대결 중 자세히 보면 전 프로레슬러 타일러 메인의 거친 액션 연기를 감당하지 못한 망치가 머리 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장면에서 머리가 다시 붙어있는 걸 봐서는 확실히 의도된 연출은 아니었습니다. 카메라맨 말고도 감독의 의도치 않은 카메오 출연도 있습니다. 아킬레우스와 군사들이 트로이에 도착하자 패닉에 빠진 도시를 와이드샷으로 보여주는데 우측 하단에 아주 자세히 보면 메가폰을 들고 기둥 뒤에 숨어있던 감독이 아주 살짝 비칩니다. 그리고 이건 오게티라기보단 엑스트라의 발연기로 좀 깨는 장면이 있는데 1대1로 맞짱 뜨다 패배한 파리스가 형의 도움으로 겨우 목숨을 건지고 트로이의 칼을 다시 되찾으러 갔는데요. 이때 멀리서 뛰어오는 그리스 군사들 중 이유 없이 넘어지는 엑스트라 한 명을 볼 수 있습니다. 하필이면 맨 앞에서 자빠져가지고 한번 눈에 들어오면 영화를 볼 때마다 꽤 거슬리는데요. 이 정도면 감독도 분명 봤을 텐데 자빠진 엑스트라 때문에 수백 명의 군사를 데리고 재촬영하기가 좀 그래서 그냥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에서는 고대 그리스 신화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어서 설명되지 않았지만 아킬레우스는 원작 일리아스의 주인공 중 한 명으로 제우스 신의 중손자이기도 한데요. 자식을 불사신으로 만들기 위해 테티스는 저승에 흐르는 5대강 중 하나인 스틱스강의 아킬레우스를 담가 무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생각이 짧았던 엄마가 발 뒤꿈치를 잡은 채 담그는 바람에 유일한 약점으로 남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발목 쪽 힘줄은 아킬레우스의 이름을 따라 아킬레스건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극중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 보면 전투 중 발목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디테일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킬레우스에 관한 이야기는 워낙 유명해서 알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여기엔 재밌는 비하인드가 또 하나 있는데 영화의 하이라이트인 아킬레우스와 헥토르의 대결을 촬영 중 아이러니하게도 아킬레우스가 실제로 아킬레스건을 다치는 바람에 3개월간 촬영이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Tweaked my tendon, so we were shut down. This is you take 3 months off after you. We had to take screwed up your 2.5 Achilles months tendon. off it was, and then we came back and shot. 영화의 핵심으로 볼 수 있는 헥토르와 아킬레우스의 대결은 이 장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촬영이 끝난 뒤 가장 마지막에 촬영되었다고 합니다. 결과로 이 장면은 영화 사상 최고의 결투씬을 논할 때 빠지지 않을 만큼 극찬을 받기도 했는데요. 영화 속 가장 유명한 비하인드 중 하나로 대역 없이 브래드 피트와 에릭 바나가 직접 연기를 했는데 촬영에 들어가기 전 이 둘은 실수로 서로에게 타격을 입힐 경우 가벼운 타격은 $50, 강한 타격은 $100를 상대방에게 지불하는 내기를 걸었다고 합니다. 촬영 끝에 에릭 바나는 한치의 오차도 없었고 빵형은 총 $750 견적이 나왔다고 합니다. 편집을 다 하고 나서 기사를 하나 더 발견했는데 에릭 바나가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는 건 잘못된 정보고 브래드 피트에게 $200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결국 트로이의 성벽이 뚫리지 않아 한계에 부딪힌 그리스 연합군은 군사들이 매복된 목마를 신에게 바치는 선물로 위장하는데요. 트로이 목마가 성 안으로 들어갈 때 와이드샷에서 배경을 집중해서 보면 왼쪽에 반팔티 입은 제작진이 살짝 보입니다. 그리고 이 각도에서는 안 보이지만 카메라가 목마를 한 바퀴 돌고 다시 돌아올 때 같은 위치에서 흰색 반팔티를 입고 무전기를 들고 있는 제작진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좀 뜬금없이 웃긴 오게티도 있는데 트로이 목마에서 내리고 오디세우스가 이끌고 온 군사들과 싸우는 장면 속 오디세우스 뒤에 엑스트라가 들고 있는 무기를 자세히 보면 막대기 끝에 빨간 액체가 담긴 거대한 유리구슬 같은 게 달려있는데 이 정체 모를 무기는 프레임 단위로 끊어보면 뭔지 알 수 있습니다. 파리스 활에 맞아 죽는 아킬레우스의 마지막 장면 속 클로즈업 장면에서 자세히 보면 아킬레우스의 갑옷 양옆에 알 수 없는 노란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티커는 장면이 확장될 때 사라지는데요. 이게 뭔지 궁금해서 좀 더 조사해봤는데 잘은 모르겠지만 배우가 서 있어야 하는 위치를 표시하는 테이프 마킹처럼 카메라맨이 화면 끝부분을 표시해놓은, 즉 이 노란 스티커 위로만 화면에 당기도록 마킹을 해둔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편집자도 몰랐는지 노란 마킹이 꽤 오랫동안 화면에 노출됩니다. 영화 속 마지막 오게티로 아킬레우스가 죽고 트로이 성 안에서 화장하는 마지막 장면 속 아킬레우스와 함께 제작비도 다 태워버렸는지 영화 초반 와이드샷과 비교해보면 뒤에 CG로 연출된 성이 통째로 사라집니다. 공교롭게도 올란도 블룸이 출연한 또 다른 작품 캐리비안의 해적과 반지의 제왕에서도 비슷한 오게티가 있었습니다. You fool! Listen to me. Do you know what you've done? 호메르스의 서사시 일리아스를 원작으로 한 영화 트로이 속의 숨겨진 디테일과 오게티를 찾아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